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멋있는 게 내가 말한 건 지키겠다. 근데 사실 이 시장을 컨트롤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잡을 수 있다. 근데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 정책은 내가 실패했다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들이 하는 제스처들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진들 다주택자들이 많아요. 다주택자 막 두 채, 세 채, 네 채 많아요. 그분들 집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왜 안 팔까요? 어차피 더 오를 거 알고 있으니까. 요즘에 영상이 나가고 주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모가래 그분 누구냐. 그 형님 뭐 하시는 거냐. 왜 얼굴이 안 나오냐. 얼굴을 한번 공개하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야,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또 부동산 오타쿠잖아. 대통령이 중과 유예한다고 막 글도 쓰고 뭐 기대하지 말라, 이번에는 확실히 한다, 뭐 이런 거 있던데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저도 요즘 상담드리다 보면 부동산을 항상 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주택자 중과 유예라는 게 1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땐 12억까지는 양도세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일반 과세. 근데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사는 순간 이 신규 주택을 팔 때 기본 과세에서 20%를 징벌로 누진을 해버려요. 추가로. 그 12억이 판매한 금액이 12억인 거야? 아니면 차액이 12억이야? 차액이 10억이 났을 때 일반 양도세가 45%잖아요. 지방세 별도로. 난 잘 몰라. 무슨 말씀하세요? 진짜 몰라. 네. 근데 2주택자가 되는 순간 여기에 가산을 20% 해요. 그리고 3주택자가 되면 가산을 30% 때려요. 아, 그게 중과야? 네. 2015년, 13년, 14년 이때 집 사신 분들이 3억 하던 게 다 15억이 됐어요. 그런 때 집을 뭐 증여를 받든 한 채 더 샀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둘 다 10억이 올랐어요. 근데 5월 9일까지 집 팔아. 안 팔면 너네 10억 팔지? 세금 75% 낼 거야. 뭐 지방세까지 합치면 82%가 되겠죠. 이게 사실 윤석열 정권 때 유예를 시켜놨었어요. 저는 고객분들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우리나라가 다주택자를 너무 악마처럼, 나쁜 적폐처럼 프레임을 씌워놨는데 다주택자들이 해주는 뭐 좋은 사례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전세 월세를 누가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적폐시해놓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득을 보거나 하시는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정권별 부동산 정책 비교 치면 정권별로 누가 오르고 누가 내렸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규제를 막 하면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더라. 그게 대표적인 게 문재인, 그다음 뭐 노무현, 그다음 지금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다. 근데 이번에는 좀 잘 되지 않을까? 왜냐면 코스피 5천 얘기했었는데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실제로, 그리고 또 행정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정부의 입장이나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좀 단호하고 명쾌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그래도 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멋있는 게 내가 말한 건 지키겠다. 근데 사실 이 시장을 컨트롤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잡을 수 있다. 근데 지난주 2월 9일 날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 정책은 내가 실패했다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나온 정책이 크고 작은 게 한 30개 되거든요. 근데 어떤 레파토리였냐면, 첫 번째, 서울을 규제 지역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대출 한도를 규제시켜요. 그 다음 아파트를 사고 팔 때 허가를 맡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로 했던 게, 집 팔 때 다주택자들 20% 더 내, 30% 더 내.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 집 안 팔지.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오르는데. 그럼 나 차라리 이럴 바에 내 자식한테 증여할게. 저가양도. 예전에는 뭐 시세보다 20, 30% 싸게 해서 증여를 많이 했는데 나라에서 그걸 막아버렸죠. 앞에 거래 3개월, 뒤에 거래 3개월 평균치 때려서 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거지. 맞아요. 실거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점에 했어도 전후 3개월을 보고 평균치. 그 평균 가격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원래 토지나 이런 것들은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치. 간평받아가지고 증여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손을 본다, 이 이슈가 있고, 그다음 또 다음에 나올 것들은 토지거래 제한구역이랑 투기과열로 대출 규제 시작했죠. 팔 때 양도세 들어왔죠. 그 다음에도 안 먹히면 이제 재산세 될 거예요. 보유세, 종부세를 올리든 재산세를 올리든. 우리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 10억짜리를 산다라고 치면 우리가 10억을 주고 사는 건데, 나라에서 세금을 매길 때는 다른 가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공시지가라고 하거든요.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는 가격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공시지가가 6억.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몇 %로 하냐가 과세 표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많이 내서 집값이 안 오르게 하려는 건데 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야? 뭐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고.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민주당 정권에서 참모진 국회의원분들 코스피 5천 가자 결의해서 막 다 같이 화이팅 찍었어요. 근데 재산 목록 97.8%가 부동산.
자, 이런 거죠. 피디님 야식 뭐 치킨 드세요. 우리 집 치킨 맛있어요. 치킨 좋아요. 치킨 드세요. 그러면 피디님이 저한테 그럼 용구님이 치킨 드세요? 아니요, 저는 치킨 안 먹습니다. 몸에 안 좋아서요. 뭐가 달라요 이게? 근데 너 그런 말 해도 괜찮겠니? 뭐 나야 뭐 얼굴이 안 나가지만 일단 저는 그런 색깔은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정치적 견해는 없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네. 뭐 댓글을 남겨서 욕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창용 총재가 환율이 많이 오르니까 미국 주식 많이 산 서학개미들 때문이다. 근데 본인도 41억 미국 주식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들이 하는 그 제스처들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진들 다주택자들이 많아요. 다주택자 막 두 채, 세 채, 네 채 많아요. 그분들 집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왜 안 팔까요? 어차피 더 오를까 알고 있으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또 그렇고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는 없고 우리나라가 일본 쫓아간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집값은 일본 대비 싱가포르 대비 많이 싸다고 봐요. 현재도 싸다.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어떤 규제가 와도 사실 집값이 오르는 건 피할 수는 없는데 다주택자를 굉장히 적폐 세력으로 만드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월세 전세가 없어져요. 돈 받다! 그럼 결국에는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는 거잖아. 그럼 팔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인 건가? 좋은 질문입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오르는 거고 내가 얼마에 있고 어떤 자산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포지션을 조금 다르게 가야 돼요. 프라다 가방을 두세 개 팔고 샤넬로 가든 샤넬을 하나 있으면 팔고 에르메스를 가든 집도 사본 사람들이 더 사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오를 것이고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는 나 이 돈 있어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한남동에 재개발 살 수도 있어요. 성수에 재개발 살 수도 있고 그 옆에 또 자양동도 핫하거든요. 그런데 초기 투자 금액 많이 안 들어요. 그런 거 사놓으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걸 등록을 하면 그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종부세 재산세거든요.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집을 팔 수 없어요. 임차료도 임대료도 보증금 5% 월세 5%밖에 못 올려요. 2년마다. 대신에 취득세 85% 갚으면 재산세, 종부세에서 배제해주고 양도세 팔 때 혜택 주고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자산을 덧불릴 수 있죠. 근데 내가 조금 더 소득이 되고 나 아파트 좋은 거 한 채 있으니 또 좋은 자산을 사야겠다? 그럼 그런 분들은 빌딩 시장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정책이 그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집값은 더 오르니까 굳이 쫄아서 팔지 마라.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돈 받다! 근데 난 또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을 내서 팔라고 하잖아. 팔면 누가 사야 할 수가 있어야 팔리는 거잖아. 사실은 대출도 안 되고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팔리지 않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 정책 방향이나 뭐 이런 게 있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과거에 김수현 문재인 정권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2011년도에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냐면 서민이 아파트를 사면 보수화된다. 그걸 막아야 된다. 무주택자들이 집은 사실상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집을 샀던 사람이 팔고 갈아타요. 강서 쪽에서 6, 7억대 방화동 아파트를 샀던 분이 그거 한 5년 전에 한 2, 3억이었거든요. 그런 거 1억 있으면 대출 받고 사서 내가 또 돈 한 2, 3억 모으고 그게 또 한 2, 3억 뛰고 그럼 그거 팔아갖고 마곡으로 갈아타거든요. 마곡에서 갈아타서 또 시간 지나면 집값이 뛰니까 마곡도 불과 1년 사이에 한 3, 4억 뛰었거든요. 그럼 내가 한 3억 모으고 3, 4억 뛰었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 다음 영등포, 마포 갈아타는 거예요. 물물교환으로 갈아타요. 무주택자만 힘들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주 비싼 아파트는 조금 덜 비싼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아서 사줘야 되고 계속 이렇게 밑에서 사줘야 다주택자가 사라지는 구조인 거잖아. 결국에는 만약에 정말로 집값이 안정화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가 나는 좀 궁금해서 팔라고는 하는데 누가 사야 팔 거 아니야. 돈 없는 사람이 안 갖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한 좀 의문도 있는 것 같아. 그래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뭐 한시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든지 뭐 토호제를 좀 풀어준다라든지 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뭐 그런 게 좀 의아하더라고. 정치적 견해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돈 받다! 그럼 어쨌든 내 고객 중에서도 집이 여러 채 있고 돈 많은 고객이 있어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굳이 팔아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라. 1년 전에 제가 미팅을 했었어요. 딱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 2월이더라고요. 잠실에 아파트라고 34평이 48억 찍혔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가 미성 크로바라는 재건축 단지예요. 근데 여기가 26억 7억이면 샀어요. 그럼 34평을 받아요. 근데
아버님이 주변에서 집값 너무 많이 올랐다, 사지 말아야 된다, 다 그런 소리 하셨던 거예요. 저랑 그래서 삼겹살집에서 맥주 드시다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진짜 사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거 산다고 돈 한 푼 받는 것도 아닌데 사셔라. 지금 1년 만에도 시세가 이렇게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도 살 사람은 사라. 네, 살 사람은 사시고 갈아타실 분은 과감하게 갈아타셔라. 돈 받다! 야, 근데 막 20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어떻게 사? 대출 없이. 너 그런 고객 많아? 옆에 계시잖아요. 제 지인 중에 친한 형님이 하이닉스를 평당가 8만 원에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아니 주식 수익률이 볼 때마다 맨날 오! 용구야 이거 봐봐! 오! 얼마큼 올랐어! 용구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기분이 너무 좋고 상담이 잘 안 돼도 행복하지. 네. 돈 받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종료되고 나면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양도세가 중과가 만지면 10억 벌면 최대 8억 2천까지 날아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팔면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정권은 몇 년 남았죠? 4년. 그렇죠. 내가 버틸 수 있으면 가져가시고 좋지 않은 물건을 갖고 계신다? 그럼 파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다음 정권이 또 같은 당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 아, 또 기다려? 항상 부동산이 떨어지면 풀어준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 때 23년, 2년 이때 다 풀어줬어요. 대출 이제 다 풀어주고. 나라에선 이걸 부동산을 낮추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이재명 정부가 집을 팔라고 칼을 빼든 건데 이거 가만히 놔둘까요? 5월 9일 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혹시나 파실 분들이면 5월 9일 이전에 계약서 쓰셔야 되고, 원래 원칙대로면 그 전에 잔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재명 정권에서 요거를 3개월 뒤에 잔금을 치든 6개월 뒤에 잔금을 치든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어요.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니 그런 것들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시는 분들이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민생지원금 25만 원씩. 저는 왜 25만 원씩 주는지 모르겠어요. 한 2,500씩 주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세수 확보가 빵꾸가 났네요. 어디서 걷어야 되죠? 법인세 올렸죠. 주택이 늘어나면 당연히 재산세도 많이 걸리고 양도세도 당연히 많이 걸려요. 모든 세금들이 확보가 되는 거죠. 정권은 집값이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야, 괜찮겠어? 이건 이제 소신 발언. 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야, 너도 잘 생각해야 돼. 지금 말하는 거. 네. 진짜 괜찮아? 그럼요.